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 상황은 네이버 부동산과 달랐습니다. 오늘 영상 가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면요, 대다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뭐가 떨어졌냐? 하나도 안 떨어졌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요, 우리 동네는 작년 고점 대비 10%도 안 빠졌다. 지금 위기 아니고 한참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도요,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안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땡땡 아파트 언제 떨어지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답변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제일 큰 부동산에 가보시라고요. 그리고 세 가지 정보를 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본인 전월세 만기 시점, 그리고 현재 확보한 현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확고한 매수 의지, 난 이번에 전월세 만기 시점에 무조건 산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딱 한 번만 더 가보세요. 그때부터 다른 고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네이버 부동산과 전혀 다른 매물을 보게 될 겁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중복 매물 제외해 보니까 매물수가 5개, 6개밖에 안 됐는데, 막상 거기서 알려주는 동호수까지 알려주는 매물들 보면은 네이버 부동산에 없는 매물들이 태반입니다. 매물수부터 가격대까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 가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진짜 가보니까 쇼킹 부동산 이야기대로 다르더라고요. 집값 안 떨어진 동네인데 몇 달 살았더니 30% 가격 낮은 급매 정보 받았습니다. 40% 이번에 급매 잡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과 네이버 부동산 시장이 다른 흐름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 저희가 여러 차례 영상으로 제작을 드렸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서 30% 정도 빠진 매물이 있는 단지들은요, 입주 물량이 몰려 있거나 또는 매머드급 대단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트레, 그리고 헬리오시티 등이 되겠죠. 거래 없는 거는 중소규모나 딱 단지나 똑같은데 물리적으로 급매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택가격 하락은 급매 간의 경쟁으로 일어나거든요. 매머드급 대단지에서는 이런 것이 워낙 눈에 띄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비율이 높은 곳, 특히 GTX 호재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 랜드마크 중소형 면적 아파트는 투자자 유입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 역전세난에 따른 급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집값이 하락했다는 느낌이 안 드는 지역도 있어요. 주로 보면은 단지 규모가 작아요. 단지 규모가 1000세대가 안 되는 곳이 좀 여러 개 몰려있는 단지들이나 대형 면적이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하락폭이 되게 적고요. 신고가 거래가 많은 지역들, 최근 들어 1기 신도시 서초 강남 지역, 그래도 올해까지도 계속 신고가가 이어졌던 지역들은요, 아직까지 하락 압력을 크게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은 지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인터넷으로 보면요, 욕 나올 정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거래 보면 당연히 없죠. 하지만 거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랜드마크 단지들의 하락에 상관없이 그냥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지금은요, 역대급 거래 멸종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아파트 거래량 600건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었어요. 예전에 3000건 미만이어도 거래량 적다고 그랬는데 지금 600건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팔아야 하는 매도자는 어느 지역이든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격에 팔려고 할까요? 네이버 호가에 맞춰서? 자, 현재 초급매의 기준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 및 경기도 주요 지역 아파트 기준으로요, 2022년 초에는 초급매 기준이 고점 대비 10%였어요. 10% 정도 빠진 거래 등록되면요, 언론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한 중순 정도, 여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초급매 기준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수준이 됩니다. 현재는 초급매 기준이 마이너스 30%가 최소예요. 마이너스 30% 정도 돼야 초급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단지인 엘리트레나 음마아파트가 벌써 마이너스 30%를 찍으면서, 그럼 매도자들도 야, 상급지가 이 정도는 떨어졌기 때문에 나도 최소 이 정도는 싸게 팔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막상 매도하려고 네이버 부동산 딱 가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수준이네. 그런데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이 가격에 팔지 못한다는 건 매도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대한 많이 깎아줄 의향이 있지만 온 동네 알 수 있게 마이너스 30% 됐다고 알리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등록 없이 오프라인 고객에게만 소개해달라고 공인중개업소에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오면은 많이 깎아줄 테니까 매수 대기자가 있으면 나한테 먼저 연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매도자는요, 급한 이유가 있어요. 진짜 매수자 오면 더 절충해 줄 때까지 빨리 처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역전세난도 그렇고 뭐 본인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까지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인중개업소에도 말을 안 해요. 하지만 공인중개업소는요, 매도자와 몇 번 이야기해 보잖아요. 아하, 추가 조정 가능하겠구나, 감으로 알아요. 이 사람들만의 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업소에서는요, 일단 매수자한테는 마음을 급하게 유도해서 최대한 빨리 사라고 유도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젠 금리 더 안 올릴 것 같아요, 뭐 금매가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매도자한테는 금리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안 팔면 큰일 나요, 더 추락할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래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이버에 없는 매물 플러스 추가 조정 가능성은요, 진짜 살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오퍼를 넣습니다. 괜히 아무나 붙잡고 추가 절충 이야기하면서 집주인과 협상하다가 그 사람이 거래는 안 되고 계속 딜만 들어오면은 그 고객이 이 공인중개업소나 거래 안 한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집주인들은 주택 가격을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나의 투자 결과 성과를 자존심으로 생각하는데 자꾸 공인중개업소에서 가격만 깎으려는 것처럼 보이면은 다른 사람을 선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은 그냥 참고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발품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간단해요. 그냥 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원래 하락장은 모든 매물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금매의 거래로 시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집주인들은 주택을 한번 보유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세 만기 시점에 계약을 하면은 그 2년 정도는 그냥 보유한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텀으로 넘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 역전세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매가 워낙 많아지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자가 유리한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부분을 저희가 강조드렸습니다. 그게 현실화가 된 거예요. 자, 실제 과거 하락세에서도요, 통계상 하락폭은 크지 않아요. 왜냐면 전체 호가가 과거 신고가 시점의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누가 타이밍 좋게 급매를 잘 잡느냐의 싸움이에요. 2014년 초까지 역전세난에 따른 초급매가 많은 시기인 부분을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집값은 하락할 이유가 있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1분기가 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부동산 시장 1분기 때는요,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약세를 띠게 됩니다. 입주 물량도 몰려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 세입자들의 만기가 대부분 이 시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한정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다주택자 매물 1분기 때 만기되는 매물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이제부터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에 매도 압력은 뭐가 결정된다? 전세 가격 변화로 결정된다. 근데 전세 가격이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추락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도요, 12월 말부터는 우리가 못 보던 새로운 초급매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급매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고 매수자가 원하는 만큼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요, 일단은 어느 지역이 고점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역 범위를 넓혀서 발품을 팔라고 말씀드렸고요. 뚜렷한 하락 이유가 있는 지역이나 단지 중심으로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주택 매수하고 얼마나 더 하락할지 모르니까 일단 내가 사는 시점에서는 최대한 싸게 사야 돼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거나 만 2년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 저희가 서적에서도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락할 이유가 분명한 곳에서는 안 하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급매가 많아야 집값은 싸지는데 초급매가 많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깎고 또 깎으세요.
그냥 거기서 공인중개업소에서 최대한 알아본 거에서 그냥 1억 정도 싸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설마 이거 받아줄까 싶겠지만 약간 엄살을 떠세요. 그래서 나는 대출을 알아봤는데 그 금액에 도저히 못 맞췄더라. 이 금액에 못 맞추면 나는 다른 단지 아파트 사야 된다. 하지만 이 아파트 사고 싶다. 그 다음의 역할은 공인중개업소에서 해 주실 겁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요, 대세 하락기의 대표적인 모델로 불리는 2009년부터 2013년 대세 하락기에 대해서 총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이 시기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락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지금 왜 대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체크를 드렸습니다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2023년부터 2024년 초에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들의 유리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보통 2년간의 전세 계약 중 약 2개월 정도만 내 집 마련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바닥과 내 집 마련 시기를 마련하는 건 더욱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발품을 파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도 좋고 기존 주택 매수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